예. 오늘 이제 2024년 12월 30일이죠. 그죠? 그러게요. 그럼 이제 내일은 2024년 섣달 금음날이 되고 2024년 이틀 남았네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참으로 또 비극적인 일, 너무너무 안타까운, 또 대참사를 목격을 하게 됐네요. 그 무안이라는 곳이, 전남 무안이라는 곳이, 그 한자로는 그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왜 그 사무 본다, 업무를 한다 할 때 그 무자 있죠. 힘쓰다, 힘써 일하다 그 무자. 그 무자에다가 안자가 편안할 안자예요. 편안하게 업무를 본다. 편안하게 일을 해간다. 일을 해감으로써 더더욱 편안해진다. 뭐, 그 유래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 무안이 그렇거든요. 제가 무안을 좀 잘 알아요. 제가 친해요. 그러는데 그 대참사가 일어났네요. 그것도 지금 12월 올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러다가 우리 전 국민들 국민적 우울증에 걸리겠다 싶어요. 참으로 비통하고 그래서 그걸 당하신 분들이나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이나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싶어요. 이런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튼튼한 다리가 있어. 다리가 있는데 다리는 그 기둥들이 이렇게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죠? 기둥이 받쳐주고 또 위에 큰 다리들은 그 케이블로 이렇게 곳곳이 다 연결돼가지고 위로 아래로 받쳐주고 또 위에서 잡아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그 받쳐주는 기둥이 부실해져 버리고 그 기둥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무너지겠죠. 대참사가 일어나죠. 우리 삶에 있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쭉 케어가 있잖아요. 우리 세상적인 우리들 삶에 있어서 그렇게 다리가 튼튼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 받쳐주는 중심적인 기둥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세상살이에서는 뭐니 해도 이 정치라는 것이 그 중심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러잖아요. 세상살이 모든 어떤 정책이나 그저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나 국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정책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니 국민들 한 명 한 명 그 개인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참으로 일을 바르게 하고 바른 가치 척도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펼쳐야 해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계엄이 선포되고 이 대명천지에 그죠? 힘으로
제압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인간의 그런 게 인간의 영역인가요? 인간이라는 게 뭔데요? 그죠? 설사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어긋날 수 있고 다소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육강식으로 이것이 정이야. 나만 옳아.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렇게 밀어붙여 버리면 그게 말이 되지가 않죠. 그 동물의 마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육강식이다. 동물의 마음. 그죠? 실은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어느 한 이의 극악무도함에서 생겨났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왔던 정치인들이요. 여당, 야당, 대통령. 그 국민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민의 그 민생을 살펴야 할 이들이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정의, 자기들만의 정치적 야욕 이런 것을 가지고 함부로 극악무도한 일을 범하는 거예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말로 이러한 이들이 국민이 안중에 있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치를 하는 위정자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반대쪽에서는 또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대행체제를 또 탄핵을 해. 대행의 대행. 또 요번에 본인들 뜻에 안 맞으면 또 탄핵할 거예요. 그러면 대행의 대행체제. 이를 그렇게 저지른 자는 나는 천하에 잘못한 거 없어요. 뻗대고 있고 가장 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최천명으로 했던 그가 또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거를 한 키에 만회해버리자라고 아주 극단으로 몰아가고 그럼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대통령이고 여당 대표이가 야당 대표이가 국회의원 소위 정치의 최일선에서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자들이 자기 자신만의 그 극악무도한 그 정의 이것이 진리야 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네 편 내 편으로 서로 적군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이 위대한 우리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가고 전례 없었던 국가적 위기를 우리는 지금 맞고 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나요. 다 지금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그리 되니까 경제가 같이 무너지죠. 환율이 치솟고 국가 신인도가 바닥을 치고 지금 내년이 이제 말 그대로 내일 모레가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이며 지금 서민들 자영업자들 그 IMF 때보다도 더 하다고 그러잖아요. 파산해가는 일들이 더 많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묵묵히 일하고
업무에 종사하고 백성으로서 순박하게 그 삶을 편안한 마음으로 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 불신, 갈라짐, 도대체 한민족끼리 뭐 하는 거냐고. 극우, 보수주의자들, 극좌, 극진좌파, 도대체 이 양반들 뭐 하는 양반들. 그렇게 해서 무엇이 납니다. 뭘 위해서 그래? 여당 대표가 여당 추종자들의 신이에요? 그가 진리의 말씀 자체예요? 야당 추종자들은 야당의 대표가 어디 교주예요? 그가 절대적 신이에요? 그의 말씀은 모든 게 진리예요?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될 가르침이에요? 저는 여든 야든,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이번 그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광화문 앞에서 두 양반만 나와가지고 그 돈 선거한다고 돈 쓰지 말고 삼세판 가위바위보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똑같다. 누가 되든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대통령감도 없고, 그죠?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할 만한 그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그죠? 참으로 진리에 살고 진리로 그 말씀 우리 국민을 보듬고 오직 정말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 희생봉사하고 헌신한 그런 정치 지도자가 없을까요? 그런 큰 어른이 없냐고요. 너 죽고 나 살자. 동물 중에 어떤 동물들만 저 국회의사당, 저 용산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고 내로남불에 입말연면 백성을 거론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하는 게 뭔데요? 저들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저들이 애국자예요. 참으로 나라를 위할까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극단적인 위기, 이 부정적인 것들이 저는 무한에서 한꺼번에 폭발을 일으켜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국가적 위기에 대한 경종을 심각하게 울려준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저 모양 저 꼴이면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무참하게 도륙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그 무한의 그 대참사는 바로 그런 것을 그 경종을 울려주는 거라 생각을 해요. 정말 빨리 우리가 정치적 안정을 찾고 여다 야다 이때다 제발 그런 몰입의 같은 짓거리들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무고한 우리 백성을 이렇게 무참히 희생을 시켰구나 하고 정말 대우각성들을 해야 해요. 그 튼튼하게 받쳐주던 기둥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죽어나는 것은 우리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또 사고가 터지고 진정으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그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진정으로 이분들의 그 희생을 값지게 승화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 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적 각성이 필요한 거다. 그랬을 때 그나마 그분들의 무고한 그 희생이 그나마 위안이 되어지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이 연말연시잖아요. 이제 이틀 남았고 내일 모레면 그냥 말 그대로 내일 모레면 저기잖아요. 새해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게 이거잖아요. 송구 영신, 송구 영신. 지난 해를 보내고 묵은 것, 낡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 송구 영신. 그죠? 지금이 딱 그때잖아요. 연말연시. 이 이틀 남았다니까요. 어느 해보다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그죠? 새해는 어김없이 뜬단 말이에요. 새해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말 깊은 이해와 정리과 각성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그죠? 정말 밝고 힘찬 그 미래로 각자가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그 송구 영신이 되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송구 영신, 송구 영신. 옛 것을 보내고 송구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송구 영신. 네. 생각해 보면 송구영시는 꼭 연말연시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일상 자체가 실은요 송구영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송구영신은 나의 삶, 나의 삶의 만남과 헤어짐을 의미해요. 멋지죠. 송구영신은 나의 삶의 만남과 헤어짐입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그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그죠? 저마다 그 연세가 다르고, 저마다 그 삶의 내용성이 다를지라도, 어김없이 공통적으로 자리에 있는 것은 수많은 만남과 숱한 헤어짐, 만남과 헤어짐, 이것들로 점철되어 온 거죠. 그죠? 도대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몇 명을 만났고, 몇 명, 누구누구와 헤어졌고, 그래 왔을까요? 그죠? 나의 삶의 만남과 헤어짐. 이게 본질적으로 송구영신이거든요. 자, 봐요. 얼마만큼 나의 삶의 만남과 헤어짐인지, 이 송구영신이 나의 삶에 얼마만큼 직결되어 있는지. 자, 이따 지금 4시 반이니까 한 6시, 7시 되면 저녁 식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간식도 먹고 온갖 가지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자, 먹어요. 그럼 뭐죠? 영신한 거죠. 새로운 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째요? 이게 안에 들어가서 다 소화되고 해가지고 이제 다 소화되고 남은 그 찌꺼기들, 그죠? 이것들이 이제 저 대장에 가서 이렇게 제곡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먹게 되면 어째요? 이게 이제 밖으로 이제 배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원활해야 돼요. 예. 먹기만 하고 배설이 안 돼버린다거나, 먹은 것이 없는데 배설만 돼버린다거나, 이래버리면 생명을 당장 유지하지 못하죠. 죽어요. 그죠? 그러면 음식을 먹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기꺼이 배설을 한다. 요거 자체가 뭐냐면요, 송구영신이에요. 새로운 것이 나에게서 들어와서 기존에 묵었던 것들이 밖으로 나가지고, 그죠? 영신, 송구,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게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요. 호하고 흡하고, 그죠? 요 호는 호흡이요. 우리가 숨 쉬는 거, 그죠?
어. 이게 날숨, 요게 들숨이죠. 그죠? 내뱉는 거. 그죠? 이건 들이마시는 거. 호흡이죠, 이게. 호흡 않고 우리 한 5분 이상 지속 못하죠. 넉넉 잡아 한 10분 이상. 그죠? 내가 들이마셔, 공기를. 그죠? 자, 이게 영심이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그 들여마셨던 공기가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고 또 이걸 정미정돈해서 밖으로 또 내뱉게 되죠. 이게 들숨 날숨 호흡이죠. 그죠? 그래서 들숨은 영신에다가 날숨은 내보내는 거. 그죠? 그거 헤어지는 거잖아요. 송구에다가 했죠. 너무 직접적이죠. 송구 영신은 나를 살아있게 하는 아주 근본 중에 근본인 거예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송구 영신을 잘하면 할수록 그는 건강한 거예요. 그는 무사태평한 거야. 그는 날로 씩씩해져. 삶이 활달해져. 근데 송구 영신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방 탈이 생겨나요. 몸이 아프게 되고 거동도 못하게 되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그 기약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까요? 송구영씨, 내가 중학생이에요. 그럼 중학교 교육과정 거기에 충실하잖아요. 자,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나아가죠. 자, 그럼 그 장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새롭게 맞이하는 거죠. 영신이죠. 내 중학교를 졸업했어. 그죠? 이게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과 헤어지는 거죠. 그죠? 송구, 이제 옛 것을 보낸다. 그래야만 그는 어엿한 고등학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배움을 계속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인, 건전한 사회인, 든든한 사회인으로 그 어른으로 성장을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것도 그렇고요. 또 송구영신 생각해 볼까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또 새해 오고 3월쯤 오면 봄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겨울에는 지금 영신하고 있는 장면, 이 두툼한 옷도 입고, 그죠? 심지어 네이도 입고, 그죠? 빵모자도 쓰고, 기마개도 하고, 보일러도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겨울을 맞이했어. 근데 겨울이 영원토록 겨울도 없죠. 얼마 있다가 또 봄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봄을 새롭게 우리는 맞이하는 거예요. 영신. 봄이라는 그 새로움을 맞이하고, 그럼 이제 어째? 자연스럽게. 지난 겨울. 그죠? 그 춥고, 조금은 삭막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했던, 이제 지나간 그 겨울을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시사철, 항상 푸릇푸릇하게, 온전한 생명을 또 그 계절에 맞게. 그죠? 그게 맞게 우리는 무럭무럭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송구영신이죠. 그죠? 네. 내가 어떤 하나에 똘똘히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큰 깨달음을 모았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죠? 네. 자, 그랬는데 몇 년을 더 살아보고 더 연구를 해봤더니 그보다 더 깊은 새로운 사실, 더 깊은 그 내용에 내가 도달게 됐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은 또 뭐예요? 기존에 내가 가져왔던 그 생각에서 생각을 송구하고 더 깊은 그 이면의 본질을 내가 새롭게 맞이하는 거죠. 영신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철들고 내가 보다도 온전한 그 진리의 가치관으로 성장을 이루고, 그죠?
내가 더더욱 온전해지는 거죠. 그죠? 예.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천동설이었어. 이게 200년, 300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동설이야. 이 진리는 지동설이야. 그래서 천동설을 송구하고 지동설을 영신하게 된 거예요. 그로써 우리 인류는 저 천체, 우리 지구를 둘러싼 물질 우주에 대해서 객관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사실에 입각한 그러한 전체 물리학을 정립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물현상의 진면목에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도 송구 영신이죠. 그죠? 모든 물질 문명, 정신 문화, 우리 인류의 삶, 내 삶 모든 것들이 이렇듯, 그죠? 송구 영신에 의해서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송구 영신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송구 영신은 연말 연시에만 한 번씩 생각해보는 그 개념이 아니겠죠. 당연히 연말 연시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숱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실은 여러 사람을 새롭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한 기존의 만남에서 송구 헤어지기도 하죠. 만남과 헤어짐. 그죠? 나에게 없는 새로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배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적극적으로 영신 맞이하고 만나고 이제 그 만남이 다 충족된 것 같아. 그죠? 그 배움을 내가 다 수료한 것 같아. 더 넓은 세상으로 더 가치로운 세계로 내가 나아가야 할 것 같아. 기존에 가르쳐 그때 우리는 어째요? 송구하는 거죠. 헤어지는 거예요. 송구. 자, 봐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사과가 하나 열렸어요. 아주 탐스럽게 열렸어요. 자, 사과나무와 거기에 열린 사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그 크기로 보면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 작은 사과 속에는 이 어마어마한 사과나무가 완전히 농축되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농축된 사과나무예요.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본질로 보면 그 아름드리 사과나무와 거기에 열린 이 사과 하나가 등가가 돼요. 같아진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절묘한 하나 되어짐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대자연의 섭리로서 도모되냐면 사과가 그 사과나무에서 툭 하고 떨어져요. 이 장면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자성의 열림으로 이탈되어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성의 열림으로 이탈되어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송구영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남과 헤어짐을 아주 단적으로 원리적으로 본질적으로 얘기해주는 장면이 되어져요. 자요.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와 사과가 헤어져요. 그렇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톡 떨어졌으니까. 그동안에는 한 몸으로 우리는 죽고 못 살아. 끝끝내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건 대자연의 섭리예요. 자연의 현상이야.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사과가 다 여물었거든요. 즉 사과가 농축된 사과나무라는 가장 온전한 자성이 구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과는 어디를 가든 이제 사과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 품 안에 주렁주렁 많은 수많은 사과를 열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이때 뭐라고 그래요? 자수성가하게 됐다. 이제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 자력갱생이 가게 되졌다.
이거를 자성이 열렸다 그래요. 스스로 성질, 사과나무로 스스로 성질 다 갖추었다. 그죠? 자, 이제 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과나무와 사과가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연의 섭리가 그러는 게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요 장면이 송구영신 장면이에요. 만남과 헤어짐의 장면이거든요. 자, 일단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니까 헤어지는 장면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동시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과가 딱 떨어져서 사과나무 헤어졌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과는 새로운 만남이 도구되어져 가는 거예요. 땅을 만나고, 그죠? 다른 어떤 대자연을 스스로 이제 만나고. 자, 그럼 또 사과나무는 어떨까요? 이 이듬해, 내년에 그 사과를 열기 위한 새로운 준비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와 사과가 헤어짐으로써 사과나무도 영신, 새로운 만남을 도모하게 되고, 사과 또한 새로운 만남, 영신을 이루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쯤에 어떻게 될까요? 사과밭이 2배가 되지는 거예요. 3배, 4배로 되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주가, 이 세상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더 담도가 있어지고, 더 멋져지고, 더 황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발전한다. 내가 성장, 진화를 한다. 내가 혁신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 근저에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이 송구영신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해 있잖아요.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안타깝고, 슬퍼서, 비통해서 어떻게 살아? 여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송구영신해야 돼요. 이 고정관념. 자, 들어보시니까 만남은 좋고 헤어짐은 쓸쓸하고 나쁜 건가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둘 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줄에 해놨잖아요. 만나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엔돌핀이 막 돌잖아요. 설레임이 생겨나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영신이니까. 만나서 우리 삶의 지고지수는 그 같이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려고 또 만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반대요. 헤어지게 되면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차버리고 가버렸어. 저런 천하의 몹쓸 놈, 나쁜 놈. 너는 평생 저주 속에 살아라. 그런 걸까요?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떨어진 사과한테 그럴까요? 사과 이 버릇없는 놈이 내가 그렇게 키워줬더니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탁 떨어져가지고 지 잘났다고 살아가네. 너는 평생 저주 속에 살아야 사과나무가 이럴까요? 헤어져서 또한 행복한 거예요. 만나서 행복하고 헤어져서 행복한 거예요. 그럼 어쩐단 말이에요? 둘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요, 만남과 헤어짐, 이 송구영신이고 나의 삶은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남과 헤어짐, 즉 송구영신은 그토록 누구나가 다 바라는 행복의 요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체, 중요하다, 핵심이다, 그 체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그 말이에요. 만남과 헤어짐은 행복의 요체다.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나의 삶의 행복은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만나서 행복하고 헤어져서 행복하기 때문에요. 행복이 배가 되죠. 만나기만 하면 한쪽 행복에 그치잖아요. 그죠? 이 반신 불수란 말이에요. 헤어지면 또 행복해요. 그 다음에 만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나든 헤어지든 계속 행복한 거예요. 자, 이 만나고 헤어진다는 이 가치 척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송구영신 되셔야 해요. 진짜로.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슬퍼.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굉장한 착각이 굉장히 무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면 흔쾌히 보내주고 기꺼이 떠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서 행복하고 헤어져서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질 때는 흔쾌히 보내주고 사과나무가 사과를 그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죠?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됐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아이고 이거 내가 가버리면 어떡하지 미안한데 어떻게 그런 거 그 미련 곰탱이 같은 거 하지 말고 기꺼이 떠나라. 기꺼이 떠나라. 사과나무 그늘에 거기가 있으면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면 사과나무라는 그 부모를 배신하게 돼버린 거야. 될 수 있으면 되도록 멀리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뜻인 거예요. 삼라만상의 근본 이치가 그래요. 흔쾌히 보내주고 기꺼이 떠나야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대변을 절반만 3분 아까워서 떠나면 안 돼. 아까워 붙잡고 이러면 어찌 되는데? 그 변비 환자가 죽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흔쾌히 보내줘. 쾌변을 봐, 쾌변을. 아예 낱낱이 다 쥐어짜서 쾌변을 다 찌꺼기를 다 배설해야 하는 거예요. 흔쾌히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송구.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배변의 입장이다 하면은 절대로 그 몸에 어떻게든 내가 그 몸에 살아서 아주 그 숙변이 될 때까지 이한생 일편단심 백골이 진토대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 변은 그 인체를 빨리 기꺼이 떠나서 대자의 땅으로 돌아가서 대자의 걸음이 돼야지. 대자의 생명 내가 그 바탕이 되줘야지. 이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그래요. 왜 정말 행복하지 못하냐면 만나서 행복하고 헤어져서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났어도 행복인지도 모르고 헤어졌는데도 그것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맨날 만나서 불행이고 헤어져서 불행인 그런 인생의 삶 그런 가치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맨날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 보게요. 만약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내 자식인데 아이가 이만해 유치원생이야. 근데 아이가 나의 삶의 만남과 헤어짐 송구 영신해야 돼 하고 유치원 상태에서 부모를 떠나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리 그 사자라도 새끼 사자일 때는 어미가 그 보살피는 거예요. 어른 될 때까지. 안 그러면 표범한테 다 잡아먹혀요. 사자라더라도 새끼 때는. 그래서 뭐냐면 이 본질적으로 보면은 영신으로 송구하게 되어져요. 영신으로 송구하게 되어져요. 이거와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이게 화장실 가고 싶어 이게 아니죠. 뭘 먹어야 이게 먹은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짓눌러 가지고 배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짐 전에는 반드시 실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이미 도모되어 있는 개념이냐면 영신이요. 만남, 새로운 것이 자리함이 도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대우주적 섭리예요. 그렇지 않고 헤어지고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마치 유치원 아이가 가출해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이 대자연, 대우주에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행복하고 헤어져서 행복한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돼 헤어져서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도모가 되어져요. 먼저 본질적으로는 영신이 도모되어지고, 자 지금 겨울이잖아요. 지금 이미 무엇이 새롭게 지금 와서 자리하고 있냐면 점점 봄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봄이라는 그 새로움이 지금 점점 날이 가면 갈 1월, 2월 가면 봄이 더 퍼센티지를 자리 잡고 퍼센트 넓히겠죠. 이미 봄이 와서 자리해 있고 이게 영신이죠. 만남이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겨울과 이별하게 된다. 겨울과 헤어지게 된다. 송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봄이 되어지는 거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영신으로 송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행복하고 헤어져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자성의 열림으로 이탈되어짐. 아까 이제 그 사과나무 말씀드렸잖아요. 영신이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새로움이 이미 도모되고 있는, 즉 자성이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 자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다 열리면 그때 사과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하고 송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의 열림으로 이탈되어짐이 도모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인생사, 세상의 발전사, 대자연, 전체 물리, 그 어떤 것이든 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행복하고 헤어져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행복만의 연속인 거예요. 가장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쾌히 보내주고 기꺼이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가 진정으로 인간인 거예요. 만나면 무조건 좋고 헤어지면 무조건 나쁘다. 절대 그랬잖아요. 악당과 안 헤어지면 어떻게 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진짜 불행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악당과 헤어지면 행복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아프지. 그 다음에 그런 게 있다면서, 그런 룰이 있다면서요. 어떤 그런 악당 조직에 있게 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아주 흠씨 두드러 맞아야 된대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 그 다음 나중에 보복도 들어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헤어져야 해요. 헤어져서 행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악당에 손을 씻고 천사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요즘에 텔레비전에 해주는 게 그 이혼 숙녀 캠프 이거 해주거든요. 이걸 재밌다고 해야 할지. 정말 그 부부 참 천태만상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 이혼 숙녀, 그 헤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부가 됐던 건 만남으로 행복이니까 만나서 행복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부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때문에 나오냐면 헤어지라고 이혼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혼 좀 시켜줘. 난 도저히 이혼 안 하고 못 살겠어요. 헤어져서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만나 있으면 난 도대체 이제 더 이상 부부로서 읽을 수 있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만나서 행복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이제 제발 좀 헤어져서 행복하고 싶다. 이 하소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봐보시면 남편 쪽 입장, 아내 쪽 입장,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막 다 해주거든요. 그럼 남편 쪽 입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저건 아내가 정말 못된 아내를 만났네. 자, 이렇게 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 쪽 입장을 해주자. 남편이 못됐었구만. 서로의 입장, 서로의 생각, 서로의 사정, 서로의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양자 다 공이 범인이에요. 공범이에요. 공범. 네. 남편만 잘못해서, 아내만 잘못해서 그런 장면 1도 없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냐면 만나서 행복했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뭐겠어요?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면 좋잖아요. 부부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혼연일체, 그 대표적인 게 부부 아니에요? 그죠? 모라일체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기존의 자기를 죽여야 한다.
기존에 자기를 안 죽이고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거야, 자네가 잘못했어, 당신이 아내야, 뭐 이제 이런 거고, 아내는 어찌 남편이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가정을 돌보기를 해서 뭘 했어요, 그냥 눈물 뻘뻘 흘리며 맨날 남편 타박하고 이러니 평행선만 달리는 거잖아요. 모라일체도 없고 무라일체도 없고 일심동체도 없고, 이러니 5년일체 자체가 성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답이야, 그죠? 그러는데 만나서 행복하고 안 헤어져서 행복하면 제일 좋겠잖아요. 이미 그렇게 몇십 년 함께 살고 그렇게 정이 들고 자식도 있고 일가 친척이 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얼마나 서로 또 아프고 괴롭고, 거기에 또 이혼 소송 들어가 보세요. 그때 재산을 얼마로 할 거냐, 아주 세기에 이혼 재판 하잖아요. 몇 조를 달라, 뭐 주식의 몇 프로를 달라 했었고, 이거는 못한다 했었고,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 속의 자리에 있는 자신이 헤어져야 할 소음구, 낡은 그 가치관, 기존의 자기의 잣대와 스스로 먼저 헤어져야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스스로 지만의 생각에서 헤어지고, 이탈, 송구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고집만 내솔라고 말고 뭐 눈물 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먼저 변화를 이루려는 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먼저 자신의 가치척도에서 헤어져야 할 거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헤어져야 돼요. 그러면 두 남편과 아내가 헤어질 일이 없겠죠. 그게 다스려지는 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행복했고, 안 헤어져도 앞으로도 무한히 행복한 부부의 원형, 그죠? 부부의 본질을 떠낼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로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정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 이거 흔쾌히 보내주고 기꺼이 떠나라. 어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누구더라? 남편, 그것도 이혼 숙녀 캠프에서 나왔다. 정말 멋진 남편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재산 분할, 이제 이혼 소송 들어가면 재산 분할 이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Look at me.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물어봐요. 변호사가, 그래, 재산 분할 이걸 해야 되는데 몇 프로를 아내한테 주겠어요? 했더니 다 줄게요. 에? 다 줘요? 어떻게 살라고요? 난 그래도 보니까요, 다 줄게요. 왜요? 했더니 딸이 둘이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헤어져도 딸,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 이게 세 명이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공간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다. 굉장히 멋지더라고. 그 상남자더라고. 그죠? 이거 뭐 때문에 얘기한 거야? 흔쾌히 보내주고 기꺼이 떠나. 정말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게 멋스러운 거 아닐까? 아주 질질 짜고 아주 그냥 지질이 그냥 아주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게요. 뭐 이야기가 길이 됐다. 자, 그렇게 해서 만남과 헤어짐, 송구영 씨는 행복의 여체예요. 네, 만나서 행복하고 헤어져서 행복한 거예요. 진정으로 흔쾌히 보내주고 기꺼이 떠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류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까지 수많은 진리다, 진실이다, 진정한 그 말씀이다, 그 위대한 가르침이다, 도다, 종교다, 과학이다, 철학이다, 그죠? 그렇게 해왔던 수많은 기존의 가르침들에서도 이제 우리 인류는 흔쾌히 보내주고 기꺼이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송구영신을 통해서 우리 현재 인류가 복돼지는 거예요. 더 한층 도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것과 지금까지 기존의 종교, 기존의 도, 기존의 진리, 기존의 말씀, 기존의 철학, 이것들과 헤어져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인류 속에 자리에 있는 새로움들이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도리,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 새로운 과학, 새로운 의학. 이 어마어마한 하늘 뜻들이 이미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미 자신 속에서 영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본질에. 그게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낡고 낡은 고리타분한 그 가르침들, 주역이다, 천부경이다, 사서오경이다, 성경이다, 불경이다, 코란이다. 이거 이제 그만. 풍수지리다, 뭐 무속이다.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영역이란 말이야 이제는. 우리 인류가 지금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AI 나오고 챗 GPT 나오고 양자 컴퓨터 나오고 하는데 지금도 점 봐야 돼요? 지금도 무속인 뭐 무슨 법사 무슨 뭐 이거 찾아다녀야 돼요? 이런 한심한 짓들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도 주역에 64개가 어쩌고 8개가 어쩌고 요 고리타분한 얘기로 대지성이냐 그렇게 폼재고 그렇게 그것들에 우리가 환호를 해야 돼요? 지금도 풍수지리다 해가지고 거울을 현관에다 놓으라는 둥 이 아주 어마어마한 이 황홀한 대건축이 되고 이전에 없었던 고급진 재료들로 펜트하우스가 지어지고 막 이러는데 지금도 저기 뭐 이 좌청력 500호 따져야 돼요? 이거 웃기지도 않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송구영신을 이루어야 해요. 자, 송구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왜 또 헤어져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헤어지게 되면 헤어진 그것이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고 나의 본질로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현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중학교 과정을 다 수료했죠. 그럼 중학교 과정은 헤어지죠. 헤어져서 행복하면 뭐냐? 중학교 과정이 나의 지성, 나의 이성, 그죠? 나의 감성이 쭉 머리끝부터 발끝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난 중학생 과정을 다 수료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과정과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안 헤어지고 있으면 고등학교를 못 가, 진학을 못 해. 자신이 어른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헤어지고 부지런히 만나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헤어질 수 있다 이 말은 이미 그것이 나의 본질로, 나의 바탕, 나의 터전으로 아예 나 자체로 승화를 이루었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겨울 지나고 봄 오잖아요. 겨울을 보내는 동안 겨울은 나의 머리끝 발끝까지가 아예 다 자리해버려요. 그러니까 겨울과 헤어지는 거예요. 현상적인 겨울과 헤어지고 본질의 겨울이 내 안에 쫙 자라요. 그러니까 봄이 또 그 위에서 그 밭에 그게 내가 사계절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래요. 모든 진화와 진보, 발전과 혁신, 그 새로움은 바로 이 송구영신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송구영신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는 눈부시게 발전, 진화, 진보를 해갈 수가 있고 송구영신에 게을러지면 송구영신이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써놨을 거예요. 송구영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뻔해요. 자 보세요. 송구, 낡은 것,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송구영신을 못하게 되면 새로운 것이 자신에게 전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계속 뭐만 있단 말이에요. 낡은 것만 계속 쌓여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송구영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기존 자기의 고착화가 요 기결로 가요. 계속해서 기존 자기만 고착화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만의 홀로 외로운 오만고피 그 초롱성만 가득가득 해가지고 옹고지, 외골수, 독불장군 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 내가 정이야 저런 극단적인 정치인들로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 혼자 어디 꼴방에서 그러면 누가 뭐래? 망천하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런 짓을 벌여버리 이걸 어찌하단 말이에요. 이러니 우리 국민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국민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각성하고 이번 그 사건이 이 무안에서 이 대참 큰 경종을 울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기존 자기야 고착화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요. 송구영 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이해됐다. 다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송구 그죠? 낡은 것을 보낸다. 헤어짐. 그죠? 끝이기 때문에. 아니, 끝났으니까 조금 났으니까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밥 다 먹었어. 같이 지인하고. 그럼 뭐 밥 먹고 차까지 다 마셨어.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헤어지는 거예요. 끝. 송구. 그죠? 그거는 우리 인체로 치면 24 뱉는다. 나를 한 바퀴 다 돌아서 해서 내뱉어. 이제 불필요해진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이제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영신. 맞이한다. 영접한다. 새로움을 맞이한다. 이 만남이죠. 시작되죠. 그래서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인 거예요. 연말, 연시, 연말.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인 거예요. 그죠? 네. 호흡 순간순간 그렇죠. 그죠? 순간순간. 들순달순. 순간순간 우리는 송구영신하고 또 하루에 3끼 송구영신하고 매번 하루에 12번 자기 같이 척도로 송구영신하고 그죠? 네. 그래서 지인과 만날 때도요 맨날 오늘 만나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냥 남편 얘기하고 자식들 얘기하고 수다리 그냥 떨고 또 3일 뒤에 또 보자 또 만나가지고 또 커피 먹으면서 남편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 참 무한해 또 얘기야 너가 얘기를 어쨌냐 우리 남편 못됐지 너가 남편 좋고 컸다 맨날 써도 그거 진짜 그 송구영신 해야 돼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 친구를 하지 않아요. 그거하고 친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친구라면 시시각각 만나서 행복하고 헤어져서 행복하고 시시각각 송구영신의 표상으로 자리에 있는 친구를 만나세요. 그래야 강남이라도 가고 어디라도 가지 친구 따라. 네, 친구 따라 계속 지옥으로 가면 그걸 친구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관계성이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도 그래요. 왜 남편과 아내가 이혼 숙녀 캠프에 나와고 이 창피한 일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고. 그럼 뭐하러 결혼을 할까 아니? 결혼을 뭐로 생각을 할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삶을 하찮게 살아왔냔 말이야. 남편이 남편으로서 제대로 못 살고 아내가 아내로서 제대로 못 살았으니 그 얼마나 창피해요. 서다운 씨한테 이게 해결해줘야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진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송구영신. 남편 가자. 내가 아직 송구영신 못하고 있는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하고 아내 또한 마찬가지예요. 경박하고 일처럼 그런 거 하지 말고 남편의 길을 좀 살려주면서도 정당하게 자기 자신부터가 변화할 생각을 갖고 일이 돼야 부부가 계속 결혼해 가는 거예요. 계속 신혼일 수가 있는 거야. 서로의 공동 책임인 거예요. 공동 책임. 네. 송구영신을 못해서 그래요. 자, 송구는 이탈되어짐이에요. 아까 자성이 열리면 이탈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헤어지는 거, 이탈되어짐. 근데 이탈은 어떻게 해서 된다고 그랬어요? 자성이 열림. 이게 치환을 말해요. 자성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탈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자성이 열려졌으면 이탈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대자의 섭리예요. 이 우주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의 영신 치환되어짐. 요게 자성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것이 자리에 있잖아요. 황골탈퇴. 새롭게 자신이 치환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됐기 때문에 이탈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탈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한 짝이죠. 그래서 영신으로 송구하게 되어진다. 자성의 열림으로 이탈되어진다.
송구란 이탈되어짐을 의미하고 영신은 치환되어짐을 의미해요. 이러니까 헤어져서 행복하고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나의 삶의 행복의 요체다, 요체. 가장 근간에서 꼬짝꼬짝 역동적으로 그려봅니다. 나의 삶의 만남과 헤어짐. 헤어짐, 만남. 그죠? 이런 멋진 만남과 헤어짐을 우리는 해가야 해요. 시각. 어떻게 시각을 해가야 되냐면요. 요 앞에 강물이 흐르거든요. 이렇게. 자, 강물이 이렇게 흘러요. 여기 중간에가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여기에 자, 요 다리에 우리 각자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상류 쪽이에요. 여기가 하류 쪽이에요. 그럼 물이 어째 요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다리에 서서 여기를 봐볼게요. 와, 이 참 극적인 장면인데 어떤 장면일까요? 그러면 이게. 네, 그죠? 송부영신이죠. 그럼 여기가 영신에 해당해요. 새로운 물이 끊임없이 상 위에서 흘러오잖아요. 새로운 것을 맞이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를 지나쳐서 갔어. 여기는요, 송.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이 저렇게 도도당당하게 저렇게 맑게 투명하게 저렇게 발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도 송구영신 때문이에요. 그것을 다리 난간 위에서 바라보는 나는 진실로 저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참으로 송구영신 이 장면이구나.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송구영신을 이룰 것인가. 흐르는 강물처럼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흐르는 강물은 1시간 있다가 그 다음 강물 오고 2시간 있다가 그 다음 강물 오고 그래요. 연달아 연속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요, 영신이 왕창 그냥 영신 자체가 그냥 막 쓰라리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뒤를 보면 송구. 그러니까 이 다리 난간에 탁 서 있는 순간 영신과 송구 큰 한 중심에서 참으로 나는 인간으로서 이러한 송구 영신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시시각각 순간순간 어마어마하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송구 영신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신명.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매 순간 사물현상을 접하며 살아가잖아요. 사물현상을 영신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 다음 또 사물현상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송구하세요. 그래서 헤어져서 행복하세요. 그럼 나는 어디에 가 있어요? 나는 하늘 끝자리에 가 올라 있는 거예요. 삼라만상을 관장하는 그 최종적인 주인으로, 그 주체로 나는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걸 부처님이라 그러고 이걸 하려면 그래요. 그래요. 참으로 멋지죠. 그죠? 송구영신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장면이 있어요. 도로 있죠? 도로는, 이거는 원웨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흘리잖아요. 한 방향으로 흘리잖아요. 도로 있죠? 도로는 상행선, 하행선 있죠? 자, 거기 보면은 고가도로 육교 있죠? 육교. 똑같은데, 이제 거기는 이게 동시에 동거돼요. 상행선, 하행선. 그럼 그 육교나 고가차도 가가지고요, 칸 가운데서 서서 물끄러미 봐보세요. 저기서 차들이 달려와요. 그죠? 이거 영신이겠죠? 그것도 지나가요. 이제 안 보여. 송구한 거죠. 자, 그러는데, 그거는 한쪽, 또 이 도로는 또 이 두 도로가 다 이 교차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죠? 거기서 몸을 틀면, 그죠? 뒤돌아서 보면 또 저기에서 영신이 쏟아지고 이리로 송구가 넘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양방향. 앞으로 뒤로. 그죠? 이거는 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우리가 모든 사물현상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마음가짐,
이런 송구 영신의 자세로 이러한 나의 삶의 만남과 헤어짐 이 자각으로 대하고 살아가고 스스로 그렇게 활가져야 해요. 진정으로. 송구영신 멋지죠? 딱 지금이 송구영신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고 그러면 송구영신의 방법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리 위에서 송구영신 하셔라. 다리 위에서. 자, 그러면 올해 갑진년이잖아요. 지금 이때가 지금 이틀 지금 딱 연말연시잖아요. 송구영신 해야 할 적이잖아요. 새해 2025년은 을사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푸른 용의 해였잖아요. 갑진년이. 그럼 내년은 무슨 해인지 아세요? 푸른 뱀의 해야. 그러면 해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용에서 뱀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더 번질러 간 거예요. 하여튼 둘 다 푸른 용과 푸른 뱀이래. 아, 지금 딱 송구영신 해야 할 때잖아요. 그죠? 예. 그래, 하셔요. 이렇게 하셔요. 나의 삶에 만나는 나의 송구영신이잖아요. 나의 해. 이게 나의 거죠. 그러면 지나간 갑진년 2024년도 나의 해로 갈무리가 되어지고, 그죠? 네. 새로 다가올 2025년 을사년도 나의 해로 시작하게 되는 나의 해. 그죠? 나의 해.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해. 그죠? 우리 인류의 해. 우리 인간의 해. 나의 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만남과 헤어짐은 행복의 요체. 자,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 정리 각성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더더군다나 헤어짐에 대해서 두려워 말자고요. 이건 우리 인간의 특권이에요. 만나서 행복하고 헤어져서 행복. 빨리빨리 헤어지고 또 빨리빨리 만나. 그러니까 빨리빨리 헤어진다는 말은 이미 빨리빨리 만남이 도모되어 있다. 영신을 송구 자석 열리면 이탈되어지게 됩니다. 그랬잖아요. 빨리빨리 헤어져야 해요. 네. 빨리빨리 헤어져요. 이게 최고 진화를 이루어가는 그 속도가 돼요. 점증적 가속 연속적으로, 그죠?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두려워 말고 도도당당하게 나서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어.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가 버렸어. 나를 차버렸어. 그럼 어쨌다고? 괜찮아요. 그 헤어짐이 있다는 말은 이미 내 안에 더 멋진 놈이 와 있다 이 말이요. 괜찮아. 당당하게 가라. 좋았다. 멋졌다. 그런데 또 이제 떠났다고 또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내가 그때 선물 사준 거 다 보내라고 또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좀. 그동안 내가 선물 사준 목놀이하게 다 보내야지. 참 찌질이들 많아요. 그런 찌질이라고 진짜 헤어졌어야 하는 거야. 나중에 이혼 순녀 캠프 텔레비전에 나온다니까. 그놈하고 살다 보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영악한 괜찮아요. 평생의 단짝 이 사람 아니 난 죽을래. 그거 하지 마요. 그게 굉장히 못난 장면이에요. 되면 그래 하고, 그죠? 안 되면 더 멋진 짝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헤어져니까 더 큰 기회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만나서 행복하고 헤어져서 행복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진리다. 나는 무조건 그렇게 되어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이 천하의 바보다. 나를 감히 버려? 나 같은 소인을 차버렸어? 에이야, 복 없는 놈, 복 없는 여인. 뭐 이렇게. 그래요. 정말 그래요. 벌써 인생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요. 이거 정말 멋진 거죠. 네. 자, 요게 송구영신입니다. 송구영신의 가열차게 아주 열정적으로 해가시게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2025년 을사년에 뵙게 되겠네요. 3일 뒤에 하니까요.
새해 뵙도록 할게요. 네.